XSFM입니다. I, D, W, K.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퍼가기, 그리고 그것을 베끼기, 그러다 걸리면 그냥 지우기, 없던 일처럼 굴기. 새로 등장한 언론 트렌드, K언론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가장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온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특히 유럽 일대와 캐나다 서해안,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동부 등등 한반도보다 위도도 높으면서 연교차는 낮은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며칠 다급히 훅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깜놀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성이 지금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하죠. 왜요? 눈이 많이 와서. 아, 진짜요? 네. 거기가 고향이신 분들 안부 전화 좀 하시고요. 또한 한국인들은 언론을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총리 후보 완구에게 깜놀했습니다. 네. 과연 완구 씨는 저걸 무찌르고 공주에게 키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하다. 네. 총리 후보 완구가 자꾸 헛발질을 하자 퇴직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정홍원 총리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요. 근거가 부족한 멸시와 분노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 수석 분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렇게 분노를 많이 하나요? 정홍원 총리께서 그러니까 다른 총리 후보자들이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안 하던 것을 하셨습니다. 뭘? 고별 회식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예. 이번만은 이번만은 배수의 진 고별 회식. 반드시 내려간다 여기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나. 이번만은 퇴임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나. 해물심송님도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배워왔습니다. 뭐죠? 우리나라 고교 과정에서 네. 비문학을 가르칩니다. 비문학 아닐까요? 비문학이겠죠. 네. 제가 딸아이한테 다른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비문학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길래 네. 그것은 비문을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얘기했다가 아, 그죠. 이게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비문학이라는 말은 수능 용어죠. 수능 용어. 그렇죠. 비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예. 예, 특히나 뭐 수능에 냄새도 못 맡아보신 물뚝심송 수능 부분께서는 알기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문학 지문.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비문학을 갖다 다루다니. 비문학. 그걸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문을 쓰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뉴스 토크와 더불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거동 취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을 사건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민주평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오랜만에 배려해주네.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민주평톡 시간을 말입니다. 이용더러 내용을 줄여라 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용을 줄이고 내용의 개수를 늘려왔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더니 두 개를 해라. 네, 그러면 두 개를 길게 하진 않겠지. 그렇죠. 그랬더니 타협을 봐와서 네. 예, 오늘의 민주평톡은 4가지의 키워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강원도 이야기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빛. 평창올림픽 재앙의 시작? 뭔가 굉장히 영화 제목 같은데. 뜻밖의 큰 빛. 예. 네. 뜻밖의 큰 빛 좋다. 사자 옷장 그리고 빛 이런 거. 뭐야 그게? 그 SBS 권종호 기자가 원래 그 스포츠 기사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올림픽 특집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 평창 이대로 가면 200% 망한다. 취재 파일, 인사가 망사된 평창 조직위. 취재 파일, 분산 교체 3종 세트, 존재감 없는 평창 조직위. 이런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제가 그렇군요. 예, 한마디. 200% 망한다는 건 얼마나 망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확실히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격을 하시게 될 정도로 이 기자분이 파헤친 내용은 암울한 예측 투성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사를 합하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자면 평창 올림픽 꽃될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세 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 아닙니까, 올림픽이. 네. 13조 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용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실제로 쓴 돈 3조 원, 든다고 땡겨온 돈 10조 원? 12조 원?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됐죠, 예. 네. 근데 동계올림픽이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것은.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정도 돈이 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까? 토목이잖아요. 그렇죠. 하계올림픽은 기존에 있는 수영장 짓고, 경기장 짓고 이런 건데, 동계올림픽은 산에서 하잖아요. 네. 산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고 거기 네. 산을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토목 수요는 오히려 토목 비용은 더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스포츠 인프라가 아니라 그냥 인프라 정도까지 해도 돈이 들어가는 거다. 네, 저는 그 13조에 네.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KTX 건설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그건 확실치가 예, 않아요. 예. 대충 13조 원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에 들어간 돈이 세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출 내역서, 가계부에 그렇죠. 써 있는 예. 돈이 2조 2,05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예. 인천광역시가 지불한 돈이 이자를 포함하면 1조 7,50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시가 지불한 돈이. 네. 예. 근데 지금 인천이 이 모양인데, 인천보다 재정 구조가 훨씬 안 좋죠, 강원도가? 안 좋죠. 규모도 훨씬 작고, 인구도 그럼요. 적고. 예. 근데 이런 곳에서, 13조 원 중에 상당 금액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스폰서도 지금 딱히 들어오지 않고 있지요. 보통 스폰서가 들어와도 조 단위로 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들어온다는 게 이게 어쨌든 토목이라고 합시다. 이게 올림픽을 거대한 토목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걸 다 세금으로 짓는데 민자를 끼워드린다는 거잖아요. 민자 유치.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계올림픽 시설은 사실 재사용도 힘듭니다. 스키 점프 리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봅슬레이. 또 1년 내내 쓰는 시설도 아니고. 예. 이걸 딱 보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IOC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하고 공동개최해라. 어떠냐? 공동개최 어떠냐? 많이 황당했어요. 네. 단칼에 노. 네. 하길래. 이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단칼에 노한 주체가 우리나라 최고존엄께서 하셨죠.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존엄, 최고 존엄의 다음 존엄 여럿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인 최문순 도지사가, 그거는 뭐라고 해요? 차석 존엄이에요? 강원도 존엄. 차관급 존엄. 네. 남북 공동 개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우리보다 돈 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북이냐고 까였습니다. 북한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하고 개최는 IOC가 주장했는데 안 됐고 권종호 기자의 취재 파일에 나온 분산 개최 3종 세트라고 했잖아요. 네. 3종 세트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두 도시에서 하는 게 동계올림픽은 좀 흔해요. 그렇죠. 뭐냐면 그 스키나 이런 알파인 종목 같은 건 산에서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막 아이스링크 같은 걸 지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런 건 도시에 지어야 되잖아요. 빙상은 도시에서 하고. 예. 그래서 빙상 경기를 강릉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원주가 예. 우리도 올림픽 경기 개최하고 싶다. 그렇죠. 우리 쪽에 빙상 경기를 우리한테 주는 건 어떠냐 했더니 네. 강릉이 콜 가능하면 니네가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뭔가. 하기 싫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대한 똥덩어리라는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강원도 편에서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국제대회 개최하고 이런 거 지자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오케이 콜 너네 가져갈래?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러고 있다는 게 이런 마당에 지금 계약서도 쓰지 말자 우리. 예. 친하잖아 원래. 예. 하여튼 이런 마당에 그러니까 2012년 그 블룸버그가 런던 올림픽 맞아가지고 올렸던 기사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하계 올림픽이죠. 예, 제목은 2004년 올림픽은 어떻게 그리스의 쇠퇴를 촉발했는가? How the 2004 Olympics triggered Greece's decline입니다. 뭐 읽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읽을 거. 자. 아테네 올림픽은 현대의 다른 올림픽들에 비해서 경쟁 구도가 거의 없었던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네. 근대 올림픽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근대 올림픽 10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가 이미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죠. 아테네가 가져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던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상황이죠. 오히려 뭐 96년에 못 줘서 미안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기 그런 때문에. 분위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 올림픽 치르는데 90억 유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2012년 화폐 가치로 치면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 나온 2012년 화폐 가치로 치면 110억 달러. 대략 그 12조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평창 올림픽과 비슷하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한 돈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나. 예. 그건 거의 국가를 다시 만들기급에.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올림픽이 평창하고 되게 비슷한 게 돈 나올 때가 딱히 없었어요. 스폰서십으로 커버되는 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모두 때려넣고 그 돈으로 지은 경기장이 지금 놀고 있다고 합니다. 다 놀고 있고 그거 무슨 뭐 올림픽 이후의 폐허 뭐 이런 짤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화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 사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그 경기장을 잇는 해안도로가 있대요. 네.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 지중해 그렇죠.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그리스 지중해의 경기장을 세 개를 잇는 그 해안도로가 돈 내고라도 타겠네. 예, 지금 버려져가지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인 결함이 있었던 모양이죠.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 자체의 경제가 경제 문제? 망가지면서 그래가지고 관광 사업이 굉장히 쇠퇴해버린 마치 남미의 산유국들이 몇십 원짜리 기름을 팔아도 사람들이 차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안 그런 올라가는 거죠. 것처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그리스 경제 사정이 임계점을 넘어버려가지고 GDP의 100 몇십 %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국가 빚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의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림픽도 한몫을 했다. 그 블룸버그의 기사의 그게 내용은 트리거 말 그대로. 트리거다. 예. 무리한 올림픽 개최가 발단이 됐다. 그래서 예. 그리스가 몰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쌓여 있다가 이제 네. 그게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사람들이 아테네 계속 입에 올리게 되고 관광객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관광객도 많아졌는데 원래 그리스가 원래 관광 대국이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죠. 예. 예.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주변국 중에 크로아티아하고 터키 관광이 빵 뜨면서 그 타임 바로 그 타이밍에 쫙 뺏어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 관광 산업은 딱히 올림픽 특수를 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2004년 그리스보다 좋은지 나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예. 아테네 시보다 강원도 경제 사정이 나은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 빙상 경기, 네. 빙상 경기를 강릉에서 원주로 옮기는 수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폭탄 돌리기 나중에 강릉은 발을 빼고 싶은 거지 지금.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너네가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그 평창에서 났던 사단이 좀 작은 규모로 났던 게 그 전라북도가 한번 겪었어요. 어떤 거죠?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하면서 한번 대차게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얘야. 전남도에 영암 F1 지금 이제. 그렇죠. F1도 그랬죠. 다시 다 해체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사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랬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오싹한 것이 박간현반하고 짜장면이나 먹자고 월미도를 갔을 때 월미도에 모노레일이 깔려 있는데요. 아, 그 뭐지? 은하레일인가 뭐지? 예, 은하 블라블라입니다. 예. 근데 이게 거대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영업을 정지당한 것 마냥 서 있어요. 7도 아직 반짝반짝한 게 다 가시지도 않은 그렇죠. 물건이. 새 거가. 예, 한기가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저 거대하고 눈에 잘 띄는 것이 놀고 있구나. 저 얼마일까? 저만큼의 시멘트, 저만큼의 들어간 철로, 돈이 얼마일까? 예. 저만큼의 기계. 차고에 차들이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도 뽑았겠죠? 운영한다고? 이거 뭐냐, 이게 한국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강원도발 쇼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복습인 것 같지만, 역시 돈 얘기는 돈을 들어야 돼요, 돈을. 그렇죠. 4대강 한 대입니다. 네.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그 아라뱃길 얘기도 떠오르고, 뭐 컨테이너가 한 개도 안 움직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 십몇억 때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돈 안 쓰고 개발한 걸 이제 내가 산 부동산이 특혜를 입는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네. 도지사가 무진장 지혜로웠으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네. 그 최문순 도지사님은 감자를 참 열심히 파시던데. 그러니까요. 감자 팔아가지고 올림픽 치르기엔 좀 역부족이겠죠. 13조 원어치 감자를 팔 수 있다면. 세계의 감자 수요를 모두 독점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가려왕산 책임지시려면은 지금부터 500년간 도지사 하셔야 돼요. 그렇죠. 500년 동안 거기 나무 하나 기르셔야죠. 네. 최푼젤이 되셔야 돼요. 간장게장 광고를 듣고 와요. 두 번째 민주평톡 키워드를 들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제가 잡아본 제목은 검찰 돈 패닉. 돈 때문에 패닉이 났다기보다는. 아니 히치하이커스 놀래지 마라.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돈 패닉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Keep calm and carry on. 네. 두 번째 키워드. 원세훈.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전임 각하께서 있던 시절에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원세훈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도 위반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도 위반하고 그 결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이틀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억울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서 지금도 시간만 나면 억울하다고 중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갈 때 빨간 모자 쓴 할아버지는 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는 분들이 이게 실제 사진을 못 보셨으면 무슨 피자 배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육군훈련소 조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 군복을 입은 분들이 군복도 아니에요. 유사군복. 유사군복인데 밀리터리로. 밀리터리로. 그렇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잘 걷기도 힘든 마치 이 연령대만 좀 낮춰놓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트 그레이트 마이클 잭슨 선생이 그 해외 순방경 콘서트 다니실 때 보면 맞아요. 마이클 잭슨의 팬인 국왕이나 국가수반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군대 사열 쫙 깔아주잖아요. 의전하잖아요. 의전. 마치 그걸 작게 코스프레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데인저러스 음반 활동 하실 때 그런 컨셉으로 많이 다니지 않았나요? 근데 이미 스릴러가 1억 장을 팔렸을 때부터 80년대부터 마이클 잭슨 선생은 어디 가면 의전 받았어요. 그만큼의 의전을 받으셨다고. 근데 원세훈 피고가
예, 원세훈 범인이. 예, 이전 범인이죠. 예. 원세훈 진범이 지금 사진을 찍히는 것은. 수인. 네, 수인이. 사진을 찍힌 것은 그걸 축소해 놓은. 그러니까. 예, 열댓 명의 노인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 이분이 팝음악에 진출하실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팝의 원장, 이런 거. 팝의 황제 정도는 아니고. 팝의 원장. 예. 내가 댓글을 단 이유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네. 궁금해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징역과 자격정지가 동시에 선고가 되면은 징역이 끝난 시점부터 자격정지가 가동되는 겁니다. 장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징역 3년을 살고 네. 나오는 날부터 다시 3년간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연세가 64세입니다. 네. 다 끝나면 70세예요. 네. 사회생활 끝난 거죠. 아니죠. 70부터입니다, 요즘. 인생은 70부터인가? 네, 우리 실버 박지원 의원 보세요. 네. 이해찬 의원 이런 사람 보세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원세훈 원장은 자신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법원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한 말씀 부탁하자 나올 때 얘기하자는 식으로 네. 이따 봐.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셨습니다. 이따가 내가 범인이네? 이게 진범이네?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원세훈 수인 본인의 네. 입장에서는 네. 전에 금품수수권으로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 채우고 나왔거든요. 네. 예. 한참 동안 감방에다 나왔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들어간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신이 섬기던 예. 정부가 급해질 때마다 예. 다 쓰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쓰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친위 중에 친위가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만기 채우고 나온 것도 상당히 특이했거든요. 안 봐줘 아무도.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예. 지금의 대통령과 전 대통령 사이에 거래로 원세훈이 똑같다. 이번에도 저 사람을 수인으로 만들겠다. 그럼 되냐?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테이블에 올라와 버렸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자격이 다시 복귀된다면 사회생활 못하게 되는 거. 네. 이 대가로 전임각각해서 뭘 얼마나 챙겨줄지 모르지만 네. 제가 원세훈이라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후폭풍이죠. 국정원이라면 사실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급이잖아요. 네. 정말 가오 빠지는 일이죠. 아니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오는 이미 빠졌죠. 한국의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들에서 이제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되게 머쓱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 예.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밝혀졌으면은요. 예. 정치 지형이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우리 007 원래는 하야가 뭡니까? 해고죠, 해고. 해고돼야 돼요, 관련된 사람들이. 예.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저는 법정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떠올랐어요. 영국엔 정보기관이 그 MI6, MI5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통 007 딱 나오면은 그 M이라는 닉을 쓰는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막 007을 지시하는 어떤 포스를 풍기잖아요. 네. 최근 편에서 막 실제로 막 위원회도 출두하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최근 편에서 그 제임스 본드랑 키스하지 않았나요? 죽었죠, 나중에 총 맞고. 그랬나? 원래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 제임스 본드가 키스를 하고 죽는다. 누가 된다 하죠. 근데 대입을 해보니까 그분께서 M께서 댓글 달았다는 제목으로 그렇죠. 법정에서 구속될 깜빵에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국가 핵심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구형한 것도 아니에요.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네. 이것은 다이렉트로 지난 대선 결과의 합법성 문제, 권력의 정통성 문제에 이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이죠. 당연한 법리죠.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걸로 대선 무효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상한 현실이죠. 예, 이상한 현실이죠. 하지만 최소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시비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걸 시비 자체를 덮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50년 뒤에 교과서에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 교과서에. 예. 엄연한 부정선거 사건. 그렇죠. 네. 네. 정권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이라면 대법에서 이 판결을 다시 번복해 주길 기대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네. 대법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근데 대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부정선거한 거예요. 그동안은 부정선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은. 그럼 오히려 정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인 거죠.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별로 좋아할 게 또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가장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세력인 제1야당 새정년의 신임 당대표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난번 내가 대선 주자였다라는 도덕적인 딜레마를 못 벗어난 거죠. 쉽게 말해서 대선 불복이냐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못 말하겠다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입장이 더 먼저죠. 그렇죠. 지난번 대선 후보의 입장은 시간이 지난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다는 거죠. 효과적인 공격 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번 정권이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을 치르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가 최고의 핵심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가 다시 대선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번 국정원이 또 개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다음번 정권에 가서 대통령 보고 또 사과하라고 그럴 것인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한 수십 년 뒤에 잘 자리가 잡힌 민주주의에 기반하에서 경제가 매우 발전한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한국이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 잘 살았대. 근데 왜 망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역사가 나오겠죠.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권의 합법성은 그렇게 사과한다고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황을 다 얘기한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겁니다. 뭐죠? 원세훈 수인이 법정 구속된 사건으로 가장 크게 당황한 자가 누구냐? 이게 뜻밖의 검찰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검찰은 기소를 해서 자기가 기소할 때 구형을 하게 되죠. 구형한 대로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축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거니까. 원래는 아니 그럼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법원은 판결해 주는 거고. 근데 법원 판결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 약간 깎여서 나왔지만 그래도 기소한 게 다 유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잘한 거죠, 이러면. 아니, 검찰이 이긴 거잖아. 이긴 거죠. 승소한 거지. 그렇죠. 담당 검사는 승진해야죠. 승소율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검찰이 원래 구형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으로 구형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25%씩 깎아준 거죠. 그렇죠. 75%나 받아준 거죠. 3년 3년에서 75%를 먹어준 거죠. 다 유죄 판결 나왔고. 그랬는데 실제로 판결문을 받아든 검찰 수뇌부의 첫 얘기가 무슨 판사가 저래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인 기자들 중에서 검찰이나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 검찰의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 중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얼굴이 가장 하얘지고 가장 놀란 사람이 검사였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 원세훈이 아니고 검사가 놀랬다는 거예요. 원세훈도 막 손 떨고 막 그랬답니다. 원세훈 지금 막 헛소리 낸다. 그러니까 중원부원 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놀래가지고 중원부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건 그거 같아. 군대에서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을 마크하기로 되어 있는 신병이 진짜로 공을 뺏은 거예요. 그러더니 골을 넣었어. 멀리 찼는데. 고참들 얼굴이 다 하얘지고. 근데 이거 듣는 사단장 축구하다가 이등병 체육대회 사단장이 뛰었는데 이등병이 태클을 했는데 먹혔어. 사단장이 공을 뺏기고 자빠졌어. 파울도 아니게 완벽하게 프론트에서 먹혔어. 그랬더니 그 심판 보고 있던 병장이 파울을 안 불어. 이등병 입장에선 저 심판 왜 저러지? 그 뒤에서 중대장 대대장이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커피를 따르면서 손을 떨면서. 야, 내 군생활 조령에서 끝이구나. 이러면서 집에 전화하고 여보 이러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 나 진급 끝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도시에서 살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이 두 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다 기소해놓고 4년 구형해놓고도 집행유예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네가 패소하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구속판을 만들어놨는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첫 번째로 검찰이 했던 말이 완벽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판사가 저래? 그러니까 판에 다 이렇게 합을 맞추고 판을 짜놓은 고소판에서 우리가 진심이었는 줄 알았네. 판사가 진짜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검찰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그 유명한 최동욱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잘렸습니다. 네. 그 사람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탈탈 털렸죠. 뭐 떨고 보냈습니다. 뭐 친자 확인을 뭐 DNA 검사를 하자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최동욱 전 총장만 해도 실제로 그 일을 맡겼으면 그렇죠. 지금의 정부에 전향적으로 일을 했었을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미지에 좀 일을 잘할 수도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있는 약간의 가능성마저 치워버리기 위해서 5만 가지를 다 턴 거 아니에요. 완전 이게 바닥부터 털어가지고 그 사람 뭐 사회생활 끝났죠 이제. 네. 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최동욱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간 다음에 거래의 결과로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되 법원에서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봐주자. 이렇게 판을 짠 거죠. 그 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네. 덜컥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것도 1심에서는 먹혔는데 2심에서 갑자기 뒤집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놀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리적 흐름이 나오는가. 네. 선거법 위반. 이라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 센트럴 할 때 계속 나왔던 얘기가 선거법 위반이면 바로 나오는 게 당선무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우 재밌는 상황. 예. 만약에 상식적인 국가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다음 달에 재보궐 데이터 센트럴에서 대통령 후보를 소개해야 됩니다. 열심히 소개해야죠. 탈탈 털어야죠. 왜 이게 안 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죠? 안드로이드 대통령. 지역 안 나와. 대통령. 새누리당. 지역구는 대한민국. 대통령. 해정치민지하나? 그런 다음에 대통령 새누리당 나올 때 물뚝심용 상인공원께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건데 후보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신자를 주신 다음에. 당신들 이 정당은 자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재보선이 지금 날아가요. 당선무효가 돼버리고 막 그러는데. 네. 야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법 판결 나기 전까지 신나게 청와대를 까면 되는데 일단 뭐 대표가 사과만 하라고 했고 그냥 넘어갔고 뭐 청와대는 오히려 뭐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당이 지금 제1야당이라고 특정 지어야 되겠네요. 제1야당이 지금 목이 막 이만큼 조여 있는 검찰의 숨통을 조금 틔워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약간 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충분히 힘들지 이러면서요. 고생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검찰이 그런 일로 당황하는 것 자체가 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검찰한테 그런 일로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돈 패닉 검찰. 이등병아 사단장 공필 샀다고 패닉에 빠지지 마. 네가 한 건 축구뿐이잖아. 넌 2년 뒤면 나가잖아. 네. 나는 옷을 벗어야 해. 그런 거죠. 검찰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뭐 당황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더 정확하겠죠. 아하, 원론적이군요. 원론적으로. 다음부터는 잘해라. 다음부터는 잘해라. 지금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8년을 구형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8년을 구형해라. 그리고 구형한 대로 판결이 나오면 좋아해라. 그게 니들이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또 뭐 상고하겠죠. 대법원 가겠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되 그 기간까지 야권에서 제1야당이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네. 억울하더라도. 네.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책임 PD가 이상한 놈이에요. 제1야당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아도 제가 자꾸 제지시킨 측면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책임 PD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책임 있는 언론, 유사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유사 언론. 순전히 제 개인 성격의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이렇게까지 죄악시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이다라고 보면 검찰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제1야당이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발목 걸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지금
왜 진선미 의원이 떴느냐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정당에게서 원하는, 정당에게서 표를 주고 싶어하게 만드는, 즉 물건으로 따지면 사고 싶게 만드는, 표심이 가게 하는 어떠한 포인트를 진선미 의원이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보셨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잠재적인 야당 지지자들의 소원은 그건 거죠. 저 사람 하나 날고 막 뛰었더니 낙마하더라 실제로. 정호원의 머리는 더 길더라. 라는 걸 보면 야당의 국민에 대한 인기도 지분이 올라가게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게 정치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부정선거라고 일단 TV쇼 진품명품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판정단이 판정을 해줬잖아. 빵! 이게 나온 거예요. 500! 뭐 이게 거기 나오는 음악 그 언더시즈 OST잖아요. 따다다단단 이거 그 언더시즈에 나오는 네. 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스티븐 시걸이 싸우지 않고 서 있는 거죠. 목을 안 꺾어. 목을 안 꺾어. 목만 꺾으면 다 죽어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정말입니다. 야당이 검찰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못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기레기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 오늘의 민주평톡의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극도로 식상한, 그럼에도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K-언론입니다. K-언론? 오늘 명명했죠. K-팝과 네. 언론 한류. 예. 영혼 없는 기사. 한 트위터 유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분으로부터 지금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이디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로아 _ 소라라는 유저분이. 로아 아니거든요. 미국식으로 읽으면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_ 소라라는 분이 올해 2월 6일 00시 3분에 트윗을 하나 남깁니다. 오늘 자신이 탄 대한항공 비행기에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이제 박창진 사무장이 계셨다. 네. 사진 찍게 포즈 좀 취해달라니까 미소를 띠며 응해줬다. 이런 내용에. 네. 그리고 당연히 짤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루이스 소라라는 분이 직접 찍으신 박창진 사무장이 웃고 있는 사진이죠. 사무장 휘하해서 다 이렇게 나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모두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번져갑니다. 105회와 115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 트윗에 있는 사진을 네. 제 배우자에게 보여줬더니, 네. 이 사진을 이분이 찍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네네. 네. 지난번에 115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쿠팡맨 사건 다뤘을 때만 해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시간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시간 언제 다 냅니까? 그렇죠. 다른 일간호스의 농민분들이나 달려들지 않는 이상 시간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혹은 위키트리가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위초고 3국 중에. 네, 확인되면 나머지 한 군데를 빼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언론사 모두 공이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네.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해버리지요. 솥발의 형세입니다. 그렇죠. 허핑턴 포스트, 위키트리, 인사이트. 네. 하여간 인사이트 혹은 위키트리가 이 루이스 _ 소라님의 트윗을 무단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기사를 올립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웃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요. 네. 쿠키뉴스, 조선비즈, 시사위크, 뉴스투데이,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국민일보, 블라블라블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한 몸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네요. 침소봉대. 예. 죄송. 상임 비난. 예. 피해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한 20개쯤 세다가 지치셨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도둑질로 기사를 올리냐?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피해자분은 이 정도인지 전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기 싫다를 안 들으신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단 도용당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사진을 기꺼이 고객에게 찍혀주신 박창진 사무장이죠. 그러게요. 선의로 포즈를 취해준 이 사람의 입장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자기 SNS에 올린 피해자는 졸지에 기사거리 던져준 사람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제 피해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봤거든요. 이 피해자분은 기자란 무릇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옛 시절식 언론관을 가지고 계시다가 큰 충격을 받으셔서 길길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위키트리에 홍 기자라는 양반이 달려옵니다. 멘션 달러. 아, 진짜 달려온 건 아닙니다. 그분도 진짜 다니시지 않지.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홍삐로 나가고 있지만 홍성갑과는 다릅니다. 홍성갑과는 홍라는 아이디를 쓰는 위키트리의 홍 기자가 멘션을 달아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실존 인물이야? 저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터넷 뉴스 위키트리 홍 기자입니다. 올려두신 박창진 사무장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리고 나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올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올리게 돼서 이미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한 단어로 1음절로 줄이면 옵스입니다. 전 법학과 재학 중처럼 이렇게 CG의 오류 일 수도 있습니다. 네. 기사 발송 전에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기사가 먼저 발송된 점 사과드립니다. 기사 주소는 블라블라입니다. 근데 발송된 건 뭐예요? 발송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사가 먼저 발송됐다라고 기사를 주어로 놓고 피동형을 씁니다. 이 얘기는 내 책임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기사가 스스로 날아갔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네. 혹 삭제를 원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본 트윗 계정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나온 다음에 가장 빡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웃는 이모티콘을 넣는데 이게 지금 가해자가 할 짓이냐는 거예요. 웃는 이모티콘도 한국 분들은 이게 웃는 이모티콘이라고 잘 모르시는 미국식 웃는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점 찍히고 옆으로 웃는 괄호 하나 나오는 세미콜론 괄호 닫기 이런 네. 거.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러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일단 사라졌습니다. 예의에 있어 모든 게 글러먹었죠. 무단 도용을 한 다음에 사과를 그것도 멘션으로 한 다음에 웃고 앉았지 않나. 거의 잘못이 없다. 기사가 발송된 게 문제다. 기사가 잘못했구나. 네네. 기사가 잘못했어요. 그 사과한 계정이 있죠. 네. 트위터에. 네. 그 계정이 만들어진 이래 올린 트윗 2개가 그거였어요. 두 개 그거예요. 예. 어허. 다른 트윗은 전혀 없어요. 네. 전문 용어로 알계정. 알계정이죠. 이더군요. 급조한 알계정이죠. 달걀형 얼굴을 가지고 계신 기자분이시던데.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저 인터넷 언론들이 당연히 저지르는 원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 기사 그냥 삭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홍 기자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그 링크를 눌러보면 아무 없어요. 기사도 안 나오고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화가 나셨겠죠. 예. 그 밑에는 이정열 판사로 보이는 한 트위터 유저가 누님 저희 법인에서 소송해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님이라 불리신 이 피해자분은 누구신가? 이정열 판사님으로 추정되는 분보다는 나이가 많으시겠네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참고로 이정열 판사는 저보다도 나이가 적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참 이상해요. 네. 지금 피해자분을 모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피해자분을 이렇게 소개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네. 그쵸. 저도 이런 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표작으로는 애니메이션으로는 네. 덕후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취자 중에 네. 카우보이 비밥, 네. 마법 천자문, 이누야사, 캐츠아이,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시티헌터. 삼국지는 95년판 삼국지. 왜 극히 다수. 그거 명단 다 부르려면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네. 영화에서 주로 전담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몇 명만 추리면 네. 맥라이언이나 캐서린 제타 존스, 드미 무어, 다이앤 키튼, 미셸 파이퍼 왜 매우 다수. 멀리 갈 것도 없이 XSFM의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우리 회사의 기둥뿌리 같은 클라이언트 아로니아진과 1599의 1599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네. 성우 윤소라 선생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런 일을 뵙게 돼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피해자 섭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야, 진짜 하필. 네. 하필. 물론 저는 선배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선배님을 지금 김부선화 하려는 게 아니다. 네. 우라카이 열사가 되실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제 황당함 정도는 풀리셨습니까? 아직도 황당하긴 해요. 새록새록. 네. 제가 이씨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들 파악으로는 지금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처음으로. 예, 맞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 이모 씨라고. 아니, 그래도 나 이름 석자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씨가 뭐야? 한 트위터 유저가 되셨어요. 예. 아니, 물론 한 트위터, 여러 트위터 유저세요? 아니, 유저는 맞아. 그건 괜찮은데. 성만 창씨만 안 했어도 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모 씨입니까? 제가 심지어 범죄자도 아니고요. 모 씨라고 개명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창씨 개명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런적으로. 쿠키뉴스 국민일보가. 그리고 나서 한 군데의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는 성질 긁는 사과문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 어떤 곳에서도 조치처럼 보이는 조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완벽하게 없습니다. 베껴쓰기를 한 언론사들을 세다가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세는 것만 해도 귀찮을 정도면 말이죠. 귀찮은 일이에요. 캡처하다가 지쳤어요. 네, 번거로울 정도면 거기에 연락을 일일이 하시고 이럴 정도 안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락해 보신 데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법적인 조처를 취해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느라고 연락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일반인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 못 가요. 대처 막 하가 안 돼요. 이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그냥 조용하죠. 그냥 조용해요. 네, 저도 지금까지는 남들이 보기엔 조용한 거죠. 아, 이게 무겁네요. 남들이 보기엔 조용한. 속에서는 막 회오리바람 폭풍이 몰아치지만 일단 액션을 취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껏해야 트위터상에서 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아닐 거라는 듯이 내일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언론들은 만들어내고 있을 테니까 이게 시사 프로에 나와서 피해자의 화를 돋구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요. 소송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왜 흔히들 사람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면서 이런 데서 좀 진정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제 귀찮을 것도 뻔히 알고 스트레스도 엄청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싸워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모두들 그 똥이 더럽다고 피하면 그 똥에 또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백 명씩? 네.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런 반응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화가 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한테 최소한 경고 같은 거는 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그 이모 씨 사건이 나왔지만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제가 그 판단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이들이 허접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성의 없는 기사를 쓰느라고 이모 씨가 된 거. 또 하나는 만약에 나라는 걸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자기네 딴은 살짝 피해가는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저는 거의 전자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전자일 거라고 생각해도 화가 나고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도 열받는 거예요. 예, 제가 이모 씨니까 치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은. 이 씨가 되실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이름이 모 씨가 되실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이 건이 새로웠던 게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사건을 전달해드리기가 좀 꺼림칙할 정도였습니다. 흉흉한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사고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둔감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뉴욕타임즈의 예를 통해서 115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이런 잘못을 하다가 걸린 언론인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직장을 잃을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모든 언론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다 시키고 있으니까 밑에 층 직원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를 전달해드려도 피로감만 늘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윤소라 선배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아니구나. 이 재앙을 당해봐야 큰 충격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하루에 그 운 없이 내용 좋은 블로깅이나 SNS를 날리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컴컴한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로 고소를 하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한 적 없어요. 진짜로. 혹시 여러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만 했죠. 아니 차라리 그 트윗을 베끼면서 그러면 사진 같은 거 내지는 아이디를 아예 밝히질 말고 정말 새로운 이름을 쓰든가 살짝 걸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아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이건 굉장한 인격 모독이에요. 제가 마치 그 기사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제가 딜을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 제가 팔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을 그쵸, 거고. 사실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애초에 표현했듯이 보통 일반 사람들 상황이랑은 또 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제 이름을 걸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치사하게 만드나. 만약에 그 박 사무장님께서도 사무장한테도 예, 그분도 만약에 상황을 알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보통 일반인 같으면 덜 분개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상황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굉장히 더 불쾌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쪽도 팔리고 그 박현희 사무장한테 무슨 뭐 예의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 게 아닌데. 네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안 그럴 리가요. 네. 예. 정말 우리 특친들끼리 그분 워낙 팬도 많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더라. 현재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 하면서 좀 그분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형편을 공유하고 좀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 박 사무장님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통해 어떻게 또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딱 생각을 했던 일인데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무슨 뭘 어떻게 제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터넷 언론사의 점심이 되고 말았으니까. 네네. 아주 허접하게 제가 진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점심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껌 정도 어떤 그 상황이 된 거니까 정말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 매체가 비록 팟캐스트지만 공중파 어떤 언론보다도 저는 공정하고 신뢰감이 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왜 웃습니까? 왜 웃어? 왜? 여러모로 무시당한 기분. 그런 매체라는 판단하에 시작해서 공정하다고 하시질 않나.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 정도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네. 일반인은 엄청 빡친다. 이 빡침에는 모멸감과 자괴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당장도 우리 동네 어딘가 남의 동네 어딘가 되게 많은 사람 내일도 또 그렇게 많은 사람 얘네들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존엄성을 밥솥에 넣어가지고 그거 쪄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예, 그런 피해자들이 있을 것까지 피해를 입으시자마자 한눈에 다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더 화나시면 사실 사람이 화가 난다는 게 되게 복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이렇게 아드님이 와가지고 속상하게 구신다. 그래도 막 화가 나가지고 언론사를 고소하겠어.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변수는 몰라요. 하여간 피해는 분명히 입으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예, 법적인 액션을 윤소라 씨께서 취해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무방해 보일 정도로 이런 일을 당한 일반인은 분노해 있다. 이 사실 정도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언론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우라카이 문제.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 양산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국적으로 그 5천만 인구가 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라카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규모가 몇백 명, 몇천 명 다니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관계로 알고 계시는 분이 피해를 입으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게 뭐 저희가 일부러 발굴해온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우리 주변에까지 피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 그렇죠. 확률적으로 서로 팔로우 관계인 뭐 리스트에 있는 이런 그냥 아는 분 일상을 들여다보다 말고 그러니까요. 언론에 침해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임소라 성우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 딴지 인터뷰에서 한번 제가 직접 모신 적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벌써. 그렇죠. 확률이 되게 이제 커진 거죠. 이러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건. 저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그 홍모 씨 있잖아요. 알계정. 기자. 그 양반이 그 기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 기사가 직접 올라갔기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저는 함의가 있다고 봐요. 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런 어떤 그 검토나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고뇌 없이 그냥 저절로 기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사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심지어 자동화된 스크립트 같은 거 돌리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사람은 제목이다 뭐 어떤 링크만 딱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긁어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과의 트윗을 날리게 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예. 주변 사람들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본인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아니죠. 그분이 실제 인물이라고 모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예.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해당 계정이 자기네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몰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올린 사과문이지.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또 화가 나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것은 기타 115A회를 들어보시면 그 형식적인 사과가 피해자를 얼마나 빡치게 하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 그 위키트리에서 제 걸 가져다가 올린 바람에 담당자한테 막 항의를 강하게 했어요. 네. 그러고 한참 있으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인식은 거의 없고 우리의 방침과 당신의 생각이 안 맞는다면 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최근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해체될 것이다라고 위키트리의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위키트리는 저작권이 해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백글 쓴 기사의 끝에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라고 써놓은 그거 너무 웃기잖아. 자기네들이 베껴놓고 사무장님께 또 죄송한 것도 그렇죠. 그 문제도 사진을 갖다가 정말 급해서 제가 오래 그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얼른 대충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그 잘생김에 10분의 1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진이 미안해요. 그거 정말로 이렇게 퍼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찍을 걸. 맞아. 우리가 우리 사진 나왔는데 잘생기게 나오면 찍는 사람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화나요. 예. 근데 그거를 모든 언론에서 그대로 베껴가면서 와 진짜 얘네들은 상도덕도 없어. 그 얘기를 꼭 읊어야 되겠다. 이게 위키트리 인사이트 같이 그냥 인터넷 언론들만 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도 했어요. 조선비즈도 조선비즈가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극히 일부의 모자란 언론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다 안 되니까요. 벌바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네. 이러한 그런 짓을 안 하는 언론이면 그런 짓을 하는 자기의 자회사를 만들잖아요. 조그만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키고 모든 책임을 또 글로 그걸 넘겨버리고. 와 이용이 근거 있는 매우 정교한 비난을 했어요 지금. 점점 비난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 오, 잘했다, 되게 잘했다. 그래서 늘 아래 것들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꼬리 끊어버리게 한 거. 지금 이용이 한겨레랑 커피통 포스트 얘기한 거거든요. 네, 한겨레의 이 건과 관련한 취재를 기대합니다. 네, 어머, 눈 막 예리하다. 안경 속에 눈이. 여느 때와 다름없지만 피해자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좀 더 일상의 공포로 다가온 언론의 일상적인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성우 윤소라 씨.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의 민주평톡 보너스 트랙으로 만나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윤소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하나 더 남아있는 오늘의 민주평톡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너스 트랙이죠. 보너스 트랙. 후세인 고인 드립입니다. 사담 후세인? 예, 사담 후세인. 이제 중동 얘기 하다 말고 이제 중동 패드립까지. 후세인 말고, 후세의 사람들 말고. 저기, 그 새를 된소리로 발음해주는 게 좋아. 물동님 개그인데 재밌다, 이거. 후세인의 반대말이 선대인이잖아. 조지. 웃고 있는 내가 부끄러. 후세인과 선대인 이렇게. 후세인과 반대말.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담 후세인이라고 합시다. 후세인. 아랍의 김씨 후세인 얘기입니다. 아랍에는 한 반텀이 후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탄불에서 후세인 소방 찾기 그런 흔한 장사미사 후세인이 아니고요. 사담 후세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더 사담 후세인. D. 네 번째 키워드.
후세인.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다뤄볼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다루려면 이용 말고 다른 사람이. 근데 이라크의 특성상 예. 그 인류 문명의 기원부터 해야 됩니다. 이라크라는 지역의 특성상 사실 거기서 이 문명이 발생한 건 맞아요. 네, 문명이 예. 최초로 그리고 저는 거기 그 문자의 발명은 그 지역에서 딱 한 번 이루어졌다. 인류 그렇죠. 역사상. 예. 네.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예. 근데 여전히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어쨌든 이용은 초승달고기 신봉자예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Not today. 예, not today.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뤄봄직한 이야기가 있어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2월 4일 그 BBC 뉴스에 입찰자들이 사담 후세인의 처형 밧줄을 두고 경쟁하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예. 뭘 가지고요? 처형 밧줄. 그러니까 bidders buy for 사담 후세인 execution rope라는 네. 기사가 뜹니다. 처형 밧줄. 네. 네. 교수형에 쓴 밧줄. 네, 그렇습니다. 그냥 비더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얼핏 느낌에는 오프라인의 경매장. 네, 맞습니다. 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 지난 2003년 4월에 교수형 당한 그 이라크의 독재자 예. 사담 후세인을 처형했던 밧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네. 와, 그걸 어떻게 경매에 붙일 생각을 하지? 판매자는 예. 이라크 바그다드에 살고 있는 예. 모아파크 알 루바이에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옛날에 그 바그다드에 사시다가 예. 그 사담 후세인한테 고문도 당하고 갖은 고초를 겪다가 영국으로 추방당하고 뭐 이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 인디펜던트지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예. 그 72년도에 이분하고 같이 그 바그다드 의대에 같이 졸업한 340명이 있대요. 네. 동기가. 네, 그 중에 막 전쟁과 뭐 사담 후세인 정권 이런 걸 겪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0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든 세월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영국 런던으로 쫓겨나가지고 나름대로 명성이 높은 의사였대요. 아, 의사하셨군요. 의사가 됐군요. 의대를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후세인을 몰아낸 덕분에 그 이라크 연립 임시정부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줄여서 괴뢰정부라고 하죠. 줄였는데 왜 한국말이 근데 하여튼 여기 이라크 통치의회를 만들었는데 괴뢰정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25명 중에 그 의회 25명 중 한 명으로 초빙된 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력 인사가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가 체포해가지고 괴뢰 정부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후세인 재판과 처형에도 관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밧줄도 개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득템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싹 챙겼나 보죠? 예, 그러니까 개 탄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사형을 집행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사 그러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옆에 있어야 되죠 의사. 예,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옥션이나 이베이에서 경매를 한 것 같진 않고 네. 티그리스에 살고 계시는데 왜냐면 옥션이나 이베이에서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티그리스에 있는 본인 집에서 사적으로 경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아, 티그리스. 사시는 집이 경계가 아주 삼엄하다고 하대요. 화려하고. 그래가지고 경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알 아라비 알 자디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링크가 나와 있는데 아랍어 사이트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건 알 수 없고 어쨌든 이 경매에는 쿠웨이트의 사업가 2명, 이란의 종교단체 1개, 그리고 이스라엘 갑부 하나가 참여했고 700만 불을 찍었다고 합니다. 최고 금액. 700만. 밧줄 하나가. 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낙찰이 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밧줄은 그 후세인 그 흉상 이분이 그걸 그 바트당이잖아요. 예, 그 후세인이 지도했던 그 독재 맞아요. 정당이 예. 바트당인데 그 바트당의 그 악행을 남기기 위해서 이분이 그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바트당의 그 유물을 관련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물들을 수집한다. 예,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박물관이 생기면 거기에 기증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수집품 중에 그 사담 후세인의 흉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밧줄을 어떻게 디스플레이했냐면 그 흉상에 이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그 목을 조르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오지게 싫어했군요. 야,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로판에 70억이라는 건 700만 불이면 70억이죠. 예. 뭐 제가 영어를 제대로 읽었다면. 네. 1000원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야 이분 뭐 고문당해가지고 신장이 파열당하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초. 그래가지고 뭐 지금 짧게 하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구구절절합니다. 이분이 그 후세인의 악행에 대해서 겪어온 일이 하는 얘기는 이게 되게 영화 같네요. 네. 정치적으로 추방당하고 동료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싹 다 막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초를 겪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의 처형장에 있었다. 그리고 좀 그 기사 읽다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담 후세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괴뢰 정부의 형식적인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이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원했대요. 후세인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 종교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동정심에 많이 기대면서 코란을 들고 나왔는데 코란을 왼손에 들고 나왔대요. 근데 이게 무슬림들한테는 그건 나도 알아. 무슬림들한테는 그게 뭐 욕이라면서요. 네, 왼손으로 뭐 사람 만지는 큰 문제가 있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후세인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람은 진짜 후세 사람인가. 이게 나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 할 때 다룰 얘기인데 사담 후세인의 종교관에 대한 얘기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적인 이해 없이 종교를 들먹인 모양이군요. 예, 어쨌든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뭐 인권 이야기 당연히 나오고요. 뭐 이라크 정치인의 도덕성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경매를 붙인 그 경매를 붙인 모아파크 알 루바이에라는 이 분이 2010년도에 이라크 대표자 의회 그만두고 딱히 행보가 없습니다. 지금 직업이 그냥 인권운동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심 고픈 정치인의 어그로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경매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분이 딱히 이런 일을 할 이유 없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무슨 소리예요? 700만 달러인데. 아, 돈이 있구나. 근데 가격이 너무 세니까. 난 어그로 하나 끌자고 70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 그 뭐든 하겠다. 아, 이거는 돈 때문에 한 거 맞죠?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에서 멀어져. 왜냐면 이분 집이 잘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집이 좋고 잘 산다고. 그래도 700만 달러인데. 근데 이번에 무슨 처가댁에서 새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걔네들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수도 있죠. 아, 그렇다면. 차를 기왕 사주는 거 앞으로 내 세금하고 유류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라크 거의 절반이 지금 IS에 점령당한 상태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라크의 그 유수의 정치인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양반이 이런 걸 하는지 옳은지 그른지는 좀 살펴봐야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죠? 이분이 몇 살일까요? 72년도에 그 의대를 졸업했으니까요. 몇 살인가요? 72년도에 졸업? 네. 그럼 물뚱님 플러스 15. 6, 8학번 정도 되겠네. 72년도에 졸업했다니까. 아, 그럼 19. 네. 그럼 한 6, 70? 70 좀 안 됐구나 그랬겠네요. 네. 아직 한창 때신데. 그냥 이런. 아까 원세훈은 인생 끝났다고 얘기해놓고. 저도 한창 때라고 했잖아요. 실버 일자리 만들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인생 70부터 그런 거. 알겠습니다.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후세인은 참 죽어서도 많은 걸 남기는군요. 네. 돈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자기가 고문하고 추방했던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네. 제 관심사, 이상하게 제 관심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신분이, 비드 위너가, 컨셉이 제대로 잘 잡혀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게 전쟁에서였건, 이권의 문제에서였건 간에, 역사의 오점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국가는 안 되는 국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컨셉이라는 게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죽인 밧줄들을 모아놓은 차우셰스쿠가 맞은 총알. 여기는 반피. 여기는 밧줄관. 여기는 총알관. 단두대관 이러면서. 위험하다. 오늘의 민주평 또 보너스 트랙까지 들으셨고요. 오늘은 내용이 풍성합니다. 일부가 끝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매우 다룬 적이 없는 필드의 거동 취재. 외국인데요. 물뚝심송 사인공께서 외국까지 갔다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거동의 범위를 넘어서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거동 정도 하신 그 거동 취재 이야기 광고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광고와 생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더치커피를 당장 더 못 만든답니다. 네. 스트라이크! 왜죠?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현재 아르케 더치커피 가운데서 더치커피 제품군은 잠시 주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정확히는 2월 23일부터 다시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치커피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네, 그래서 핑계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설 시즌에 이게 무슨 변고인가 싶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준치 이하 혹은 제로의 결격사율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더치커피는 생산량이 어쩌고저쩌고. 예. 저희는 불만입니다. 네. 저희는 불만입니다. 예. 뭔 핑계가 많아! 아니야. 더치커피를 만들어 보니까. 사시겠다는데 좀 만들지. 만들어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네. 내가 힘든 건 하나도 없어. 너무 느려. 더치커피 기계가 힘들어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걸 모아서 팔아야 되는데. 네. 예상보다 주문이 조금만 밀리면 추가 생산이 힘들죠. 그렇죠. 이게 무슨 설사 마냥 쫙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압력을 해서 프레스로 확 하고 뽑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똑똑똑똑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조속히 더치커피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아르케 더치커피는 생산 설비를 닦고 조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은 왜 안 치죠? 왠지 더치커피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기름을 치면 안 되지. 예. 그냥 언론 플레이죠. 근데 실제 더치커피 내려보면은. 네. 그 커피에 지방이 많거든요. 그렇죠. 기름이 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에스프레소에 비해 거의 없다. 뭐 그렇죠. 이런 광고 효과는 있는데. 지방이 원래 그 고열에 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열에 녹기 때문에 고열로 그걸 내리면 거기 있던 지방이 녹아서 내려가죠.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건 저온 혹은 상온이니까. 네. 하여간 지금 죽도록 만들어도 서울 수급을 못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고. 불행한 일이군요. 예. 네.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이제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아마 더치커피 원액만큼은 주문이 안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문이 되는데. 네. 원두하고. 근데 그래서 설 시즌 동안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시겠대요. 예. 그래서 물량 확보하고 설 시즌 장사 포기하고 다시 2월 말부터 나온답니다. 네. 네. 답답합니다. 누군가의 간담이 서늘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 거동 취재 물뚝 리포트.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구를 이끌고 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이야기. 거동 취재 시간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네. 거동도 못했어요. 네. 앉아있는데 관련자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동도 못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왈칵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저께 강의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셨대요. 허리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예. 네. 말이 그렇고 뭘 강의하다. 뒤풀이 맨날 하지 마시니까. 네. 뒤풀이 자리에 술을 먹는데 네. 의자가 이렇게 등받이 있고 이런 의자가 아니고 네. 무슨 목로 주점에 이렇게 막대기 쳐놓은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한참 앉아있었더니 갑자기 허리가 뚝한 네. 이제 거기도 못 앉게 되시네요. 예, 그렇어요, 이제. 물뚝심송 상인고문께서 취재해온 이야기는요. 예. 이 외신입니다. 나름. 근데 우리 진짜 좀 살 좀 빼야 됩니다. 그럼요. 야, 우리 엄청 살쪘어요. 옛날 사진 보니까. 셋 다. 저는 뭐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장가가면 살찌게 돼 있어요. 예. 저 결혼 전에 허리 28인치였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저 몸무게 지금 14kg가 늘었어요. 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 위험한데. 이용고시 넙죽넙죽 다 받아먹고. 태어나서 얼굴에 주름이 가장 없어요. 그러다가 튼살 생긴다? 이 나이에? 확실히 살이 찌니까 어려 보이게 되더라. 우리 제육볶음 같은 거 다 먹지 마. 근데 너무 맛있잖아. 욕하면서 먹잖아. 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서 먹게 되지? 이러면서. 많이 주고 맛있고 그래. 요즘 세상에. 네. 그죠. 저희들 예전보다 많이 먹고 되게 살쪘어요. 네. 자, 건강 관리 좀 합시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건강 수준의 피해가 아닙니다. 예. 거의, 요런 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요런 류의 피해자분들이 겪게 되는 피해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피해죠.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네.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오셔가지고 항인 치앙편에서 홍콩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네. 홍콩의 오늘을 설명해주고, 네. 그 하이사이 오지상이라는 무척 밝고 명랑한데 알고 보면 무섭고 슬픈 노래. 네. 와 함께 오키나와의 비극적인 역사도 설명해주신. 네. 전 홍콩 환타, 오키나와 환타 중이신 분. 예. 네. 그 환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혹은 그냥 앞으로 그냥 통째 각 지역별 환타라고 하죠. 예, 각 지역별 환타가 계십니다. 예. 이런저런 이유로 뭘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친해져서
같이 농담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네. 이분이 지금 그 대한민국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거동 취재 얘기인데 예. 시작이 환타님으로 시작해요? 예. 죄목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아, 본인이 지은 죄예요? 예. 본인이 죄를 지었거든. 인상상 그럴 줄 알았어. 아, 오늘 환타님을 치는 거군요. 그거죠. 저도 이럴 줄 알았어. 네. 올커니 하는 출연자 하나 줄었군.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공중부양을 한다는 둥 그러면서 혐자를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혐자인가? 예. 얼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일부의 원세훈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수인이 등장하는가. 네. 그 대한민국 사법부의 처리 중이죠. 네, 예. 법리다툼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게 그 지상파 SBS TV의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코너에서 미리 다뤘습니다. 이게 궁금한 이야기 Y하고요. 저희가 소재 경쟁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전 2패입니다. 관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밀렸어 항상. 관심 가지고 있다가 판을 딱 놓쳤어. 근데 그래도 지상파라 그런지 막 인도까지 날아가서 막 바로 촬영해 오고 막 후닥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도 힘이 딸려 힘이. 예. 대략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인도에 살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네.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별명을 부르겠습니다. 네. 별명은 버터칩. 버터칩이라고 해주죠. 예. 이 버터칩이 환타님을 혹시 그냥 떡장수라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그 별명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이유 없이.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그 환타님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네, 가명 인도인이죠.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에서 그리고 인종상의 구분도 뭐 한국인처럼 보일 리는 없는. 딱 보기에도 인도인처럼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환타라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이 벌인 사업을 방해해서 환타님이 예, 환타님 그렇게 나빠? 남의 사업도 방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으니 처벌해달라고 한국 법정에 고소를 한 거,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혐자를 올릴 수가 없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방송에 나온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보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버터칩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뭐 PC방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 여행자들 인도에는 여행을 온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인도인이 외국에 여행 간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여행한 그 여행자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운영을 합니다. 공간을 인도인 버터칩이 인도에서 그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선 이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한국인들 상대로 그렇죠. 많이 그걸 하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예를 들어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유명한 뭐 프라이빗 투어 가이드라든가 현지인들 뭐 한국말 워낙 유창하게 잘하고 한국 문화 되게 잘 알아서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 업장을 매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방문하면은 한국말 잘하니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뭐 차표 끊는 거 이런 거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널리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TV에서 듣기로는 뭐 잘생기기까지 했다. 잘생긴 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격차가 크니까. 그리고 우리 취향이 아저씨들이니까 남자 잘생긴 걸 잘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되면은 모든 남자는 다 못생긴 걸로 보입니다. 아니 요새 이렇게 막 그 저 빵집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못생긴 남자애들을 걸어놨는데 여자분들이 막 그런 친구들 보고 홍가한가 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저는 최근에 내가 진짜 아저씨가 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을 느꼈던 게 내 얼굴 볼 때 TV에 난 그래. 전 살쪄가지고 오히려 어려 보여요. 근데 TV에 그 여학생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렇게 나오면 쟤네는 뭐 저렇게 생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씨 내가 늙었나? 복스럽지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했던 얘기 같은데. 남자는 자고로 이완구처럼 생겨있어. 보이토이. 근데 특이한 것은 인도인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여행자들 중에서도 유달리 여성 여행자들에게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잘생겼대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한국인 여성 그 여행자와 친해져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까지 오게 되는 되게 짧게 줄인 것 같다. 상황까지 왔습니다. 연애도 아니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뭘 사이에 연애를 했죠. 그러니까 연애도 중간에 했을 텐데 그럼 그 결혼할 사람 하나 만날 것 같으면 쉽게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그 나라 여자분들 여럿 만났을 거라고 모색할 수 있어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여자를 만났겠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스토리를 다 궁금한 이야기 Y가 풀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다시 다 반복하는 건 참 비효율적이라고 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만 정리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까지 생긴 거죠. 아하. 예. 그런데 그 결혼이 순탄치 못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아이를 낳는 그 시점에서 벌써 이 버터칩이라는 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또 다른 한국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당황했겠죠. 네. 결국은 이제 그 결혼이 순탄치 못하게 가게 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이혼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이혼 소송으로 가는 일도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 본인도 당연히 이혼을 원하게 되죠. 네. 이 버터칩도 이혼에 동의를 한 걸로 보였습니다. 아하, 예. 예. 이혼이 되는구나 하는 상태인데 뭐 이 상황 자체가 벌써 이게 그 한국인 피해자 여성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인도까지 가서 인도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고 아이까지 낳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이 모양이다. 아버지 역할을 안 한다.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여성의 아버님께서 자살을 하게 이릅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일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이 점점점 알려지면서 이 버터칩이 관계하고 있던 한국인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알려지는 겁니다. 아, 네. 이게 남녀 관계라는 게 원래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라서 미디어의 힘이로군요.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제 퍼블릭하게 알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우리 무리를 걷는 소금쟁이 얘기처럼 예, 퍼지는데요. 어째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를 본 여성들이 대부분 인도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 경험이 인도에 가서 만났고 그러니까 버터칩에 업소에서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커뮤니티는 역시 또 그 환타님이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아, 여기에서 등장하시는군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환타님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환타님은, 환타는, 네. 이런 상황을 개인들의 관계고 개인들의 문제인데, 그걸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터칩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한 거죠. 실망스러워라. 네. 그걸 왜?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본 결과 아주 별로 어렵지도 않게 인도에서 발행되는 신문 기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버터칩에 관련된 기사죠. 버터칩이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 관련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 있을 때부터. 예. 성폭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건 본질적으로 강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꾸 강간 사건을 성폭행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유페미즘이라 그러나요? 예. 근데 결국 그 재판은 무죄로 끝나긴 했어요. 인도 현지에 있었던 강간 사건에. 그 버터칩이 그 피의자였던 그 재판은. 근데 인도에서는 아직 그 신분제, 카스트가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신분 계층이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고.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을 하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여성이 제기한 사건이 유죄 판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 있고 실제로 그 SBS 방송에서도 인도인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 같다. 판례도 좋지 않은 쪽으로 쌓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인도 현실은 누가 봐도 강간이 확실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라 하더라도 그 강간범 신분이 낮으면 신분 문제도 있고 그 강간범이 그래 내가 그랬는데 내가 책임지고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게 라고 하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중고 아니에요. 결혼까지 해야 돼. 이런 전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그런 전적에 대해서 그 한국인 여성 여행자들 피해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슨 수로 압니까? 그걸 자기가 얘기하는데 알 수가 없죠. 여행 정보를 파는데 그 동네 지역신문 혹은 그 동네 중앙인까지 읽으면서 여행 정보를 얻진 않잖아요. 아니, 그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예.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버터칩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그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온 뒤에 보여준 버터칩의 행동도 상당히 심오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일자리 잡고 들어갔다가도 일도 안 하고 바로 나와버리고 뭐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추측입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 버터칩에 의해서 피해를 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제보되고 막 그런 걸 모아서 꽤나 많았다. 예. 환타는 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라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범 환타님은 예. 네. 짧게는 오지랖으로. 예. 버터칩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 환타님이 올린 내용이 사실이건 허위 사실이건 명예훼손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죠.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렇죠. 네. 바로 고소가 접수됐고 귀에 걸면 명예훼손, 코에 걸면 명예훼손. 거기다 이제 그 업무방해까지 걸었는데 자신이 인도에서 운영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한국인들이 안 온다. 환타가 그런 글을 올렸으니 오겠냐. 자기는 업무상 피해를 봤다. 업무방해다. 이것도 논리는 성립하죠. 오지랖의 결과. 예. 그 결과 환타님은 혼자만 고소를 당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를 게시판에 올렸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줄줄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다 그 한국 사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법이 밝혀주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거죠. 그걸 또 피해자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알려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글을 올린 사람들이 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죠.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비록 그 환타님이 사법부의 관리를 받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 죄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사법부가 내려야 되겠죠. 네. 예. 아니 면도 하나 하라고 징역을 살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타님이 법정에 갈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갔다는. 진짜요? 예. 수트 입고 낙검수티 안 입고? 법정에 갈 땐 낙검수티를 안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요만큼 살아 있는 거지. 나는 좀 칭찬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법 처리의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겁을 줘서 낙검수티를 안 입게 한다.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교화하는 효과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 버터칩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다 모아보면은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합니다. 일단 고소했다는 것 자체도. 그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죠. 법의 허점, 또 보험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행동을 해서 이득을 얻는데 법에는 안 걸리는. 어떻게 처벌하기 되게 난처한. 유사투자 자문업자.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많죠. 소금쟁이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한다는 건 뭐 좀 연구하면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법망의 허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함부로 유추하지도 못하겠다. 근데 그러고 보면 근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소금쟁이 같은 경우를 봐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비문학 전문가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버터칩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력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그 방송에 나오죠. 방송국 취재팀이 딱 찾아가면은 한국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온 그 기자들이 함정을 팠거든요. 취재팀 중에 젊은 여성이 인도 여행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납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델리는 하루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취재팀이 갑자기 영어로 합니다. I can speak Korean 이러면서. 이거는 그 영화나 코미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외국에서 그 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도망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바로 취재팀이 자기 집을 방문하고 그러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부릅니다. I don't understand 하다 말고. 예. 그 경찰에 오면 경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경찰이 취재팀한테 이러시면 곤란한 거 아니냐. 저기 봤던 기억 막아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맞는 일이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당신들 지금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날렸던 드립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슨 영화였지? 야, 너 흑인 조종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흑인 조종사? 조종사지 이 인종주의자 새끼야.
네, 그런 선문답. 대단한데요, 그거? 재밌는데 써먹어야 되겠다. 네, 그런 헐리우드 영화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 백인 경찰이 있는데 흑인 용의자를 잘못 잡았다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경찰에서 잘리고 경비원이 돼가지고. 네, 그 마틴 로렌스와 제목도 아는데 나 그거 심지어 비디오 방에서 혼자 봤는데 까먹었네요. 비디오 방에서 혼자 봤어요? 그 몇 번 봤는데 나도. 저는 마틴 로렌스 영화를 다 보거든요. 그뿐 아니고 이 피해자 여성과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네. 바로 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린카드 같은 게 있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친부로서의 면접 교섭권 이런 진짜 법 잘하네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물뚱이면 아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전 돈을 못 벌어오시면 아셔야 되겠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가정은 그렇잖아. 현재 상황에서는 무제한적인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잡고요. 비자를 연장하고.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도 또 제대로 그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까 면접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아이를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혼 소송이 무효 소송 청구 중이지만 오기로 약속하면 또 안 오고 엄마는 또 애를 위해서 아빠를 보여주려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안 와. 그날은 마침 또 안 와버리고. 두 가지는 하나는 일단 법을 매우 잘 아시는 분 같다. 그렇죠. 버터칩 씨가. 예. 그리고 지금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배우자와 아이 포함해서. 보통 남자들이 배우자와의 애정이 식더라도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아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소위 연애 정도의 관계를 맺은 분들 혹은 그 이상까지 관계가 진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여성 맞나?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거죠. 증언도 많이 나오고 법정에 증언을 해주시는 피해자 여성들은 많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부터는 이걸 시사 사건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많아. 어느 정도로 공분을 했으면 증언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예. 하여간 버터칩이라는 남자는 시스템을 정말 잘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으니 환타님의 앞날은 참으로 아무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환타님도 종족 특성상 그러시잖아요. 보면 자기가 아는 것만 잘 아시는 그러니까 예, 어쩌면 사회생활은 또 뜻밖의 무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지. 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갖다가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라든가 물어보든가 와서 설명해 주는 걸 듣거나 이런 정도밖에 정보밖에 못 모았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성해본 맥락에서도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지요? 첫 번째.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허우대 멀쩡하고 그러니까 골격 훤칠하고 멀끔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미남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저씨의 시각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표현한 건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 피해자분들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잘생겼다면 잘생긴다. 방송에는 그 와중에 그 자기가 접근한 여성한테 대마초를 권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거 인도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저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참 여기서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데 SBS는 다뤘어요. 아 진짜요? SBS에서 다뤘으면 안 잘라도 되겠다. 예. 또 대마초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헐. 예. 물론 마리화나는 최근 효과가 크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람을 좀 없는 것보단 세겠죠.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는 있겠죠.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한국 여성 여행자들에게 이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현지인이고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할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영어로 대화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 여행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말을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무엇이 있든가? 또는 어떤 점이 이 한국인 여성 여행자들로 하여금 버터칩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었는가? 전 이게 첫 번째로 궁금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그 솔로 남성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안 궁금한가? 네. 진짜 궁금한 건 두 번째입니다. 네. 과연 이 친구, 이 버터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이용하는 우리의 법체계, 이 법망,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로 허점이 있는가?
어떻게 네.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특히 아픈 개드립이고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죠. 예. 우리 사회의 법 체계가 그다지 잘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고 많이 느껴왔습니다. 네.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법망에는 어떤 허점들이 있는가. 네.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이민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법이 매우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법은 늦게 따라가고 있죠. 법 이전에 국제 관계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찬반 양론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네. 그 특히 뭐 외노자로 줄여서 말하죠. 이주 노동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구한말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척화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양의를 물리치고 아니 쉽죠. 일을 해야 되고 재화를 생산해야 되는 과업에서 노동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국가는 인구를 어떻게든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나가죠. 예, 많이 나가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맞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100만의 재미교포 여러분들 중에 우리 방송 듣는 왜 미국으로 한정하지? 나가서 재외동포. 예, 재외동포 모든 여러분들. 예. 예. 그 양반들을 차별하는 소리. 그러니까요. 그 양반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 진출하는데 그만큼의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법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네. 이게 법 체계가 뭐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분쟁이 생기고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아줘야 서로 간의 분쟁도 안 생기고 네. 이 외국인 이민자들도 더 오히려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쉽게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처럼 엉성한 것보다 더 엄해야 되긴 해요. 상당히 엄해져야죠. 네. 좀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러니까 결국은 법도 노하우입니다. 네. 사기를 어떤 식으로 치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다 집대성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소를 잃고 고치지 않았으면 그렇죠. 싶은 거예요. 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합니다. 법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얘기 나왔었고,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피드백이 들어오기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저의 멘탈을 길러주고 있죠. 라는 질문이죠. 얘기할 때마다. 저희 샤를리 앱도 얘기할 때도 프랑스 입장에서 그 이슬람권의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얘기하면서 동아주의 정책, 프랑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동아주의 정책 얘기 나왔었고, 그렇죠. 또 반대로 미국의 스타일은 이제 뭐 샐러드 볼 해가지고 다문화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비율로 양쪽의 입장을 섞어서 우리만의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어떤 쪽이 옳은 것인가? 저희 한번 짚었죠. 입장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몽땅 갱들이고 몽땅 살인 강간범이고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나쁜 놈들이니까 입국을 금지시켜버리자. 이 주장도 말이 안 되죠. 반대로 그건 뒤로 밀어놓죠. 예, 그건 치워야 되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불쌍하고 막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국민들한테 계도시켜서 할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죠. 시스템만 잘 정비돼 있으면 그럼요. 그냥 들어와서 일하고 잘못하면 쫓겨나가고.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건 틀리지만 극단적으로 우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합의할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는 방법 쉬운 게 있죠. 뭐요? 제주도에 땅을 사면 됩니다. 중국. 굳이 중국인이 아니어도. 뭐 같은. 그러니까 돈 들고 들어오면 된다. 그거는 아주 먼 얘기고. 그렇죠. 돈과 관련되면 돈을 벌러 오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 준비도 안 돼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현실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네.
상당수는 노동자들이고 그들 중 또 다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 이민자인 여성들입니다. 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마을 전체의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몽땅 외국인 이민자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서 생기는 두 가지의 양쪽 극단에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다 알고 보면 하나의 근본적인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신부로 들어온다. 예. 그 뭐 신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한국 사람인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든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든 그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혹은 반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서 뭐 도망을 간다거나 뭐 돈을 요구하고 나서 잠적한다거나 이랬을 때 한국인들이 자기 배우자로부터 잃은 권리,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 처벌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 모두 원인은 하나인 거죠. 그렇죠. 법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네. 양쪽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가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이민 가는 게 어떤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도 많이 생겼죠. 맞습니다. 미국에 그냥 무조건 밀항해가지고 막 자리 잡고 막 일을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합법적으로 가도 뭐 이제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채소 가게 해가지고 돈 벌고 뭐 세탁소에서 돈 벌고 이러던 역사를 우리가 뭐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독일 가서 일하고 뭐 영국 가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어오고. 지금도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죠. 뭐 요즘엔 이제 기술이민도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외국 이민을 고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국가,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그런 나라의 법망의 허점을 공유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퍼져요. 이리로 가는군요, 이 얘기가. 예. 우리가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20-3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뭐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 된 거고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카드와 관련된 제도가 틀렸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허점이 있다는 거. 자기가 내선 안 되는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하고 그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 개개인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도 문제가 있죠, 물론. 개개인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맞다. 구멍이 있어도 거의 드물고 거기 그 구멍을 뚫는 건 진짜 희박한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합법적으로 해라. 룰대로 해라. 어기지 마라. 꼼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똑같이 우리가 미국의 허점, 독일의 허점을 노렸듯이 이 사람들, 인도, 뭐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허점을 노릴 텐데 허점이 더 많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사건에서 보듯이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한국 여자분이 아이도 낳고 했는데 아무 케어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신랑으로부터도 법으로부터도 이게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자꾸 시스템이 허술하게 되면은 시스템 외부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스템 외부로 튕겨져 나가면 거기는 곧 정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에요. 외국인 대 외국인의 살인 사건이 나는 이야기들도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뭐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싸움이 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쉽게는 미국이 가장 많이 겪었던 그런 문제죠. 그렇죠. 밀항이 쉽게 돼서 들어오게 되면 밀항 시켜주는 브로커들이 떼돈을 챙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법망이 그것보다 더 허술하면 나중에 밀항 시켜준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요. 두고두고 착취를 하죠. 너 내가 찔르면 좆된다. 그랬다가 살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흉폭해지는 거죠. 극단에 몰리는 사람들은 흉폭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뉴스는 거기까지 얘기 안 해줘. 외국인과 외국인의 살인 사건이 났다. 외국인 상대 외국인에 그러면은 그냥 여론은 외국인 몰아내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싫다. 뭐 증오 범죄 나오기 시작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인류가 지혜로 풀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우연찮은 사건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이 문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환타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섭외를 했는데 일단 자신이 직접 연루된 형사 문제가 진행 중이라. 네, 맞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도 그럴 수도 하나요?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죠. 또 변호인이 조언하기도 바람직하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죠. 온갖 협박과 회유, 참치와 자장면과 소주를 동원해서. 저희들은 치사한 유사 언론인들입니다. 불러냈습니다. 네. 이 다음 시간에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는
이번엔 진짜 번호로 돌아가서 인도 환타 아닌가? 아니, 뭐라고 사법부 볼까? 환타라고 그러나? 펀잡 환타? 법정 환타. 서울지법 환타. 예. 수원지법이에요. 수원지법 환타. 담당 법원이. 네. 예. 근데 이렇게 이 환타님의 닉네임을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저는 그 아까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 제목을 떠올렸어요. 그렇죠? 내셔널 시큐리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속이 시원하네요, 그냥. 그니까. 나 이제 주인공 남자 이름만 다 알았는데. 아리까리하다가 생각나면 기분 되게 좋죠. 그죠. 예. 인도 환타가 직접 이야기하는 버터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인터뷰를 녹음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제가 편집해서. 제가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볼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해봐라.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네. 예. XSFM 참고인으로. 예. 수원지법 환타님을 내일 모시기로 하고요. 예. 오늘의 거동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뚝심송 상인공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흉흉한 사고, 대형 사고들이 예전부터 더 늘어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공항에, 이제 저 같은 범털이 차를 가지고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범털이면 되게 높은 거라니까요. 뭐라고 털이 할까? 개털이 낮은 거고. 개털. 감방에서 범털은 사실 많이 들어오는 아주 그냥 부자들이 범털이에요. 저는 범인 할 때 그 범이 아닌가 보네요. 타짜 신의 손 거기서 보면은. 네, 나오죠. 그 호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나중에 범털이네요. 그래, 바지가 되죠. 두 번째로. 그렇게 랩업해요? 우리는 지금 한 바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호구인가? 타짜 신의 손은 원래 모든 온라인 게임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 열었을 때, 극도로 많은 에러들이 있는데요. 죽어라 고치고 있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항에 이제 버스 타고 갈 때에도, 이제 2, 3톤 넘는 디젤차들은 말이죠. 디젤이나 그렇죠. LPG 차들은 말이죠. 공항 고속도로에 150km까지 밟지도 못합니다. 그 속도가 안 나죠. 그런 차들은. 안개가 끼는 날이면 양쪽의 바다를 보면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텐데. 대책 없다는 생각 많이 했죠. 이 대책은 뭐가 있을까?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119가 출동하거나 하기도 쉽지가 않고, 좀 먼 거리에 한복판에서 사고가 생기면. 출입구가 없잖아요, 근처에. 네. 그러니까 영종도에 공항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오늘 터졌어요. 예. 2월 11일. 예. 네. 부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듣고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워낙에 참혹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언제든지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운전하지 마시고요. 조심할 수 있을 때까지 조심하십시오. 안개가 좀 짙게 끼면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 뒤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개 꼈을 때는. 비상등 있는 대로 불을 다 켜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던 말 또 하게 되네요. 예.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의 취재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무리한 소회를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윤수의 프로듀서 이용 수석 비나님 비나님 물뚝심성 상인공무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